안녕하세요. 황금인생TV 여러분. 혹시 최근에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방금 한 말을 기억 못한 적 있으신가요? 이런 사소한 변화가 바로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가시는데 실제로는 뇌에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것일 수 있어요. 오늘은 7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 꼭 아셔야 할 치매 초기 신호 5가지와 놓치지 말아야 할 관리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약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챕터 1. 기억력 저하. 단순한 건망증과 다른 위험 신호. 첫 번째로 말씀드릴 증상은 기억력 저하입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를 잊어버리거나 중요한 약속을 깜빡하고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을 아는 거예요.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해내지만 치매는 아예 기억 자체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건망증인 경우 친구 이름이 생각나지 않다가도 같이 갔던 장소를 말해주면 아 맞다 하고 기억해내죠. 하지만 치매 초기라면 아무리 힌트를 줘도 그 기억 자체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뇌의 해마라는 부분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바로 단기 기억이에요. 아침에 먹은 음식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30년 전 일은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반복 질문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질문을 10분 간격으로 계속하거나 방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묻는 경우가 늘어나죠. 이런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챕터 2. 언어 능력 변화. 말이 막히고 단어가 잘 안 떠오른다. 두 번째는 언어 능력의 변화입니다. 일상 대화 중에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말이 끊기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늘어나요. 평소에 잘 알던 단어도 갑자기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정확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이걸 의학용어로 단어 찾기 어려움이라고 부릅니다. 뇌의 언어 중추인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에 혈류가 감소하거나 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냉장고를 가리키며 저기 그거 있잖아 차가운 거 넣는 그거라고 돌려서 말하거나 연필을 보고 글씨 쓰는 거라고 표현하게 되죠. 또한 대화를 이해하는 능력도 점차 떨어집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하고 복잡한 설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요. 이런 언어 능력 저하는 점차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대화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고 그로 인해 뇌 활동이 더욱 줄어들어 악순환이 반복되죠. 신경학적으로 보면 뇌의 언어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는 시냅스의 신호 전달에 이상이 생긴 상태입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뇌세포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족분들이 이런 변화를 발견하셨다면 언어 치료나 인지 치료를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전문의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3. 일상생활 능력 저하. 익숙한 일도 헷갈린다. 세 번째는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해왔던 익숙한 요리도 헷갈리게 되고 가전제품 사용법을 잊어버리거나 금전 관리에서 실수가 늘어나는 경우예요. 특히 복잡한 단계가 필요한 행동이 먼저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끓일 때 재료를 준비하고 순서대로 넣고 간을 맞추는 이런 여러 단계의 과정을 기억하기 어려워져요. 의학적으로는 실행기능 저하라고 부르는데 뇌의 전두엽에서 계획을 세우고 순서를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은행 업무를 들 수 있어요. 평소에 잘하던 통장 정리나 이체 업무가 갑자기 복잡하게 느껴지고 실수가 늘어나죠. 계산 능력도 함께 떨어져서 거스름 돈을 받을 때 맞는지 확인하기 어려워하거나 물건 가격을 비교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집안일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빨래를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거나
청소를 시작했다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죠.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전두엽의 작업 기억 능력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작업 기억은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순서를 기억해서 실행하는 능력인데, 치매가 시작되면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요. 가족분들이 이런 변화를 발견하셨다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레인지나 전기 제품 사용을 함께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챕터 4. 시간, 장소, 감각 상실 -기를 잃고 날짜를 혼동한다. 네 번째는 시간과 장소 감각을 잃는 것입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헷갈리고 계절이 언제인지도 정확히 모르게 되죠. 더 심각한 건 익숙한 동네에서도 길을 잃는 경우예요. 평생 살던 집 근처에서 방향 감각을 잃거나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증상을 진압력 장애라고 부르는데, 뇌의 해마와 두정엽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해마는 공간 기억을 담당하고 두정엽은 시간과 공간을 인식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시간 진압력 문제는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날짜를 잊어버리다가 점차 월과 계절도 혼동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몇 년도인지도 모르게 돼요. 공간 진압력 문제는 더욱 심각한데, 처음에는 새로운 장소에서만 길을 잃다가 점차 익숙한 곳에서도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GPS에 의존하던 분들도 갑자기 사용법을 잊어버리거나 지도를 보고도 현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죠. 신경학적으로는 뇌의 위치 세포와 격자 세포가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세포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기억하는 역할을 해요. 특히 밤과 낮을 혼동하는 일주기 리듬 장애도 치매의 중요한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멜라토닌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서 수면 패턴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증상은 치매의 대표적인 신호이지만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인지 훈련을 통해 뇌의 신경 가소성을 활용하면 개선이 가능해요. 챕터 5. 성격과 감정 변화 예민해지고 의욕이 사라진다. 다섯 번째는 성격과 감정의 변화입니다. 평소에 온화하던 분이 갑자기 짜증을 많이 내거나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경우가 늘어나요. 반대로 활발하고 사교적이던 분이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사회적 활동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우울감과 불안감이 심해지면서 예전에 즐기던 취미나 활동에도 관심을 잃게 돼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뇌의 신경학적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뇌의 전두엽과 변연계가 손상되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성격이 변하게 되죠. 전두엽은 충동을 조절하고 사회적 행동을 관리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부적절한 행동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무례한 말을 하거나 사회적 규칙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변연계는 감정을 처리하는 뇌 영역인데, 여기가 손상되면 불안과 우울이 심해집니다. 특히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감정 변화를 악화시켜요. 의심이 많아지는 것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거나 물건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피해망상이 생기기도 해요. 이는 기억력 저하로 인해 자신이 물건을 둔 곳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수면 패턴의 변화도 함께 나타나는데,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 졸거나 새벽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늘어나죠. 일조량 부족과 멜라토닌 분비 이상이 이런 수면 장애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가족분들은 이런 변화를 단순한 성격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요. 적절한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 관리 방법과 예방법. 지금까지 치매의 5가지 초기 신호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 3회 이상 30분씩 걷기만 해도 뇌혈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에서 BDNF라는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를 증가시켜
신경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도와줘요. 두 번째는 인지훈련입니다. 독서나 퍼즐 맞추기, 바둑, 체스 같은 뇌를 활용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은데 외국어나 악기 연주 같은 복합적인 활동이 뇌의 신경가소성을 촉진시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활동 유지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는 뇌의 언어 중추를 자극하고 감정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과 항산화 성분이 많은 견과류,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치매 예방에 특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뇌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기억을 공고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은 뇌혈관을 손상시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전문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억력 저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 언어 능력 변화가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길을 잃거나 시간 감각이 혼란스러울 때, 성격이나 행동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가족이 걱정할 정도의 변화가 나타날 때, 조기 진단을 받으면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재활치료, 작업치료 등을 통해 증상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는 아세틸콜린분해 요소 억제제인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과 NMDA 수용체 기량제인 메만틴이 사용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직접 제거하는 신약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과 조기 발견입니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 치매가 의심되는 가족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움을 주세요. 먼저 환자를 비난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 지적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늘어나고 증상이 악화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 혼란을 줄여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을 점검해주세요. 가스레인지나 전기제품 사용에 주의하고 미끄러질 수 있는 곳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세요. 무엇보다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다른 질환들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증상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치매 진단 후에도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치료받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치매의 초기 신호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기억력 저하, 두 번째 언어 능력 변화, 세 번째 일상생활 능력 저하, 네 번째 시간 장소 감각 상실, 다섯 번째 성격과 감정 변화입니다. 치매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초기 신호를 기억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반드시 전문가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인지훈련,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통해 뇌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황금인생TV에서는 시니어 건강을 지키는 검증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가족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황금인생을 위해 황금인생TV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